이 재정 신청은 자주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종종 나와요. 여기는 이제 흐름을 해. 그림으로 좀 정리를 하는 게 안 헷갈려요. 이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검사가 이제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아까 불기소 처분을 할 수도 있다 이랬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협의의 불기소도 있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협의의 불기소가 있는데 뭐 무혐의도 있었고, 뭐 기소유예도 있었고 이런 거 좀 있었잖아요. 공소 제기하면 나중에 이제 검사 다시 공소를 제기했다가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이렇게 불기소 처분하면 이에 대해서 이제 불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냐 했더니 검사에게 그 이유를 물어볼 수도 하면 검사는 답변을 해라 그랬어요.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고소나 이 고발했던 사람은 이 사람은 검찰에 항고를 할 수 있다 했어요. 이제 검찰 항고는 이제 고검장에게 직속상관이잖아요. 불복을 합니다. 왜 불기소했냐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고검장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고소 고발인이 이제 그 불복한 이유로 들어봤더니 타당해. 그때는 이제 이 원칙. 고검장은 이 검사에게 이것도 재수사 명령 이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이 말을 쓸 겁니다. 재기수사라고 들을 겁니다. 재기수사라는 것은 별거 아니야. 재수사야. 수사가 끝난 걸 한 번 더 하는 걸 뭐라 그래? 재기수사라 그래. 아니 재수사라 그러면 될 거를 쪽발이 새끼 말이야 이거. 진짜 쪽발이들 없애버릴게.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고검장 기각시켜 볼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검찰 재항고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검찰총장한테 하는 거예요. 총장한테 불복을 합니다. 그때도 이제 그 총장도 이제 뭐 할 수 있어? 재기 수사를 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항고나 재항고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할 수 있어? 얘네들이 고검장이나 총장이 재기 수사를 명령할 수 있겠죠. 근데 기각을 할 수도 있죠, 얘네들이. 이때는 이제 날짜는 일단 보면서 적을게요. 이제 이 고소 고발인은 재정 신청이라는 걸 합니다. 재정 신청. 그럼 재정 신청이 도대체 뭐냐? 이거는 이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요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재정 신청서를 누구한테 제출하냐면 지검장에게 제출합니다. 아주 그다음부터는 내에서 그림을 그리라는 그 말입니다. 바로 웃기게 돼 있어요. 얼마나 황당한가 잘 보세요. 그러면 지검장은 이 신청서를 누구한테 보내냐면 고검장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이 고검장 이걸 누구한테 보내냐면 고등법원에다가 보냅니다. 그럼 고등법원은 이제 이걸 심리를 합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과연 적당했냐 안 했냐 심사를 해가지고 이제 검사 공소 제기가 만일에 적당치 못하다 이랬을 때는 공소 제기 결정이란 걸 합니다.
공소 제기를 해라 라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검장은 이제 검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검사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합니다. 명령해요. 명을 한다. 그러면 이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의무예요. 공소 제기하고 이건 취소 못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각 결정도 할 수 있겠죠. 기각 결정이 있으면 여기는 이제 대법원에 다시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큰 틀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재정 신청이라는 걸 하려면 사전에 뭐를 먼저 해야 된다? 검찰 항고를 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검찰 항고가 안 하고 3개가 있습니다. 3개의 경우는 이제 3가지 경우, 3가지 경우는 이것이 생략이 됩니다. 그러한 재정 신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 신청을 하려면은 원래는 뭘 해야 돼? 검찰 항고를 먼저 해야 돼요. 근데 검찰 항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재정 신청이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을 줄 할 거야. 이건 여러분 당연히 할 필요가 없어. 재정 신청을. 검찰 항고를.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 검찰 항고로 거치지 않은 재정 신청입니다. 지검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이제 지검장은 신청서를 읽어보고 공소 제기는 지검에서 하거든요.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재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소 제기해버립니다. 아니면은 이유가 없으면 사건을 고등법원에 보냅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 봐봐. 아니 그냥 막바로 뭐 하면 될 거를? 신청지 고등법원에 제출하면 되잖아. 뭐 하려고 지검장한테 보냅니까? 그럼 뭐하러 또 고검장을 거칩니까? 이것도 뭐로 안 거치고. 근데 이제 아직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하나씩 파나. 이 그림을 먼저 알아놓은 게 안 헷갈리고 여기다가 날짜를 좀 집어넣을 겁니다. 이제 날짜를. 재정 신청입니다.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사람. 신청은 누가 하냐? 첫째 누가? 고소인입니다. 고발인인데 그 가로쳐가지고 고발인은 현재 형법 123조부터 126조. 우리 저번에 권리남용죄 배웠죠? 형법 시간에 그 권리남용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했을 때 고발인이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안 됩니다. 검사로부터 공소 제기를 당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을 때는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소지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의 그 당부, 오르냐 그러냐 이 말 불기소가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의 그러니까 재정 신청을 어디다 합니까? 지방검장 틀립니다. 어디다 하는 거야? 고등법원에다 하는 거예요. 지검장은 다만 여기다가 뭐 하는 거야? 신청서를 접수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지방검사장에게 아니야. 어디다 신청한다고? 고등법원이 신청하는 거예요. 다만 지검장에게 접수할 뿐입니다. 접수. 그다음에 우리 저번에 피의사실 공포죄 배웠잖아요. 직권남용죄 하면서. 이거는 그 피공표자, 이제 그 공표를 당한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는 신청할 수가 없다. 재정 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입니다. 내사 종결 아니에요.
그리고 공소 제기에 대한 불복가 아닙니다. 공소 취소에 대한 거 아니에요. 오로지 뭐에 대한 거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입니다. 신청권자는, 고소권자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다 할 수 있고요. 고발권자는 공무원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요. 모든 범죄가 아니고,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대리인도 당연히 할 수 있고, 피해자는 안 되죠. 고소인 아니니까 피내사자, 피의자, 피의자 못합니다. 고소인과 고발인만 할 수 있어요. 신청서,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이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해서 서면을 합니다. 264조. 재정신청은 대리인에서 할 수도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한 사람이 한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해서 효력이 있다. 고발인이 3명이야.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재정신청을 하잖아. 나머지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는 거고, 이러한 재정신청은 법원의 그 결정, 고등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해놨다가 이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한 사람은 다시 신청 못하고, 취소는 그 취소한 사람한테만 효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다. 그래서 신청은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이 있지만 취소는 취소한 자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재정신청을 하려면 먼저 검찰항고를 먼저 해야 됩니다. 하기 전에 여기 확인해야 되는데, 검찰항고를 안 해도 되는 게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 보자고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 검찰항고를 했더니 여기서 고검에서 검사에게 뭐를 명했어? 재개수사를 명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뭐를 했어? 다시 불처분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다시 또 하면 또 가면 계속 여기서 반복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검찰항고를 해가지고 재개수사를 명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다시 뭘 한 거야? 불기소 처분했을 때는 다이렉트로 뭐라고 그런다? 막바로 항고 없이 재정신청하면 된다. 그러니까 제 1호는 뭐를 먼저 말한 거예요? 전에 한번 했던 거예요, 검찰항고를. 두 번째 제 2호입니다. 혹시 조문 읽을 줄 모를까 본데 동그라미 쳐진 걸 항이라고 그럽니다. 그 동그라미 밑에 번호를 1호, 2호 그럽니다. 1호, 2호. 알았죠? 그 다음에 제 2호입니다. 항고 신청을 해서 얘가 이제 기각 결정을 하면은 재정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재기수사를 명했으면 검사가 재수사할 건데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기각 결정도 안 하죠. 뭣도 안 해? 재기 명령도 안 하죠. 그럴 때는 그냥 막바로 만다? 쟁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호나 2호는 실제로 검찰항고를 했어 안 했어? 했던 겁니다. 1호는 뭡니까? 항고를 했더니 뭘 했던 거라? 재기수사를 명했는데 검사가 다시 불기소처분한 거고, 2호는 뭡니까? 항고를 했는데 3개월 동안 아무런 말이 없는 경우죠. 그래서 1호, 2호는 이 항고를 한 경우고, 문제는 3호입니다. 3호. 근데 이게 이제 끝나고 이따 이제 공소시효로 배울 건데, 공소시효는 언제 쭉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언제 정지되냐면 딱 2가지입니다. 공소 제기했을 때와 재정 신청을 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공소시효가 이제 30일밖에 안 남았어. 30일만 지나면 뭐야? 공소시효가 완성돼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검찰항고 거치고 어치고 그러면 3개월, 한 달 금방 지나볼 수도 있죠. 그래서 공소시효가 30일밖에 안 남은 사건에 대해서는 재정 신청을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뭐가 돼? 정지가 되겠죠? 정지가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의문이 있어요. 접수시에 정지됩니까? 이렇게 고등법원에 접수시에 됩니까? 몰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보통 신청시입니다.
이때 이제 하루 더 빨리 정리시켜야 되니까 접수한 거로 보는데요. 원칙. 재정 신청을 하려면 불기소 처분한 검사 소속 고검장에게 항고, 그다음에 항고 기각되면 총장에게 재항고, 그리고 만약 재항고 기각이 되면 10일입니다. 신청서는 며칠에 제출해야 된다?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신청서를 지검장에 제출해야 됩니다. 10일이라고 했습니다. 날짜. 예외 검찰 항고나 재항고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지검장에게 재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습니다. 신청 기간. 재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검찰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차피 날짜를 물어볼 때 여러분의 10일이 중요한가 아니면 뭐가 중요한가 한번 보세요. 근데 여기서 공소시효 30일밖에 안 남았을 때는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잖아요. 항고 없이. 그럼 이걸 언제까지 제출해야 될까 이 말입니다. 당연히 공소시효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출해야 되겠죠. 공소시효가 완성돼 버리면 공소제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최소한도 언제까지? 만료된 날일까 전날일까? 전날이지. 이건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공소시효 만료되기 언제까지? 전날까지 제출해야 되겠죠. 공소시효가 만료된 날은 의미가 없죠. 그럼 여러분이 만일에 이성적인 출제위원이라고 한다면 요거를 내고 싶을 때 뭐를 낸가 이성적으로 맞아? 10일이냐 7일이냐가 맞잖아. 공소시효 만료 전날까지 제출하라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 만료되면 안 되잖아.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경찰직에 어떤 새끼가 하나 한 5, 6년 전에 댓글 낸 거야. 공소시효 만료된 날까지 제출해라. 틀렸죠? 만료가 되면 의미가 없잖아. 공소시효 만료돼버리면. 그 뒤부터 경찰 승진, 경감부의 특위급으로 나옵니다. 미친 새끼 아니야 그건. 내가 하는 말이 왜 이런 말 하냐면 조문은 결론적으로 뭐 한다? 출제한 놈 맘이야. 그런데 출제한 놈이 거의 뭐야? 경찰직은 그놈이야. 그 새끼가 봤을 때, 지가 봤을 때 중요하지 이게? 그래서 다른 시험 몰라도 경찰직은 이거 언제까지 제출한다? 공소시효 만료 전날에 한 거 알고 있어요. 다른 시험 안 나, 유치하니까. 경찰 승진, 경감부에 튀어나오는 문제야. 다른 시험 뭐가 나와? 나오면 10일이 나와. 됐죠? 알아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그러면 이제 요 10일은입니다. 잘 봅니다. 10일 이내 제출해놔 그랬는데, 10일 이내 제출한다는 말이 이 서류가 지검장에게 도달해야 된다는 말이냐? 무슨 말이겠죠?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는 말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알겠죠? 지검장에게 10일 이내 도달해라는 말이냐? 아니면 우편으로 오늘 접수하면 된다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응? 아니면 이제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구속자라고 합시다. 이 사람들은 이제 우체국 못 가잖아. 이 사람들은 교도소에 어디 우체국 가? 이 사람들은 서류를 이제 그 교도관에게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체국에 간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구속자 뭐라 그래? 특칙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 소송법에서는 이 구속자 특칙이 일반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된 사람들은요, 요 서류 같은 걸 이제 교도관에게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간 내 제출한 거로 봅니다. 근데 안 되는 데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재정 신청이 그렇습니다.
10일 이내 지검장에게 뭐가 돼야 돼? 도달이 돼야 되고, 여기 아까 이제 기각결정하면 대법원에 재항관달 있잖아요. 이건 다 하겠습니다. 3일 이내 도달해야 됩니다. 7일 이내. 말이 헷갈려 나옵니다. 적어놔야지. 금년부터 7일입니다. 작년까지 며칠이야? 3일. 그 책에는 뭐로 돼 있어? 3일로 돼 있어. 7일이야. 7일 이내에 대법원에 뭘 해야 돼?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속자 특칙이 적용이 안 되는 데가 한 군데가 있다. 어디? 재정신청이 그래요. 알았죠? 재정신청이. 그러니까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라도 교도소에 왜 고소인이 수감돼 있습니까? 그럴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성범죄로 수감돼 있는 놈이 썩길라니까 이제 자기 고소했던 여자를 뭐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도 있잖아. 그 사람도 반드시 10일 이내 그 재정신청사가 누구한테? 지검장에게 도달. 그럼 만일에 교도관이 깜빡 잊어버리고 늦게 보낼 수도 있죠? 할 수 없습니다. 알았죠?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자, 재정신청서 제출은 구속자 특칙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재소자가 소정기간 내에 교도관에게 제출했어요. 충분히 시간 여유 두고. 그런데 교도관 이 자식이 깜빡 잊어버리고 안 보낼 수도 있죠. 그러면 그리고 지검장이 10일이 넘어 도달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적법한 신청서 제출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재정신청 기간이 경과된 후에 신청 보충서, 항상 뭘 사면 고소 같은 거 가잖아요. 이러면 이제 여러분 경찰이야. 그럼 이제 고소장을 받았잖아. 그럼 접수하면서 뭐라 그래? 뭐 추가로 할 말 있습니까? 그래. 이걸 뭐라 그래? 보충서라 그래. 그러니까 항상 뭐 서면으로 받으면 뭐가 들어가는 거야? 보충서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제 재정 신청을 했잖아. 그러면 이제 지검장이 이제 뭐라? 보충할 말 있습니까?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보충한 말이 만일에 재정 신청 기간 10일이 넘어서 할 수도 있죠. 10일 넘어서 한 보충한 것은 재정 신청하지 않은 거로 봅니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검장 처리입니다. 지검장은 자 원칙적으로 이걸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10일이라 그러면 될 거를 7일 이내에 어디다 보내? 고검장에게 보낸다. 여기는 10일이었어요. 7일입니다. 됐죠?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고등법원은 여기를 지체 없이 이제 고등법원에 보내고요. 검찰 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 신청을 하는 경우, 여기 이제 밑에 거죠. 지금 재정 신청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면 즉시 공소제기라고. 즉시 공소제기. 이거는 즉시고. 만약 신청의 이유가 없을 때는 고등법원에 이건 며칠 이내에 보낸다? 30일 이내에 보냅니다. 자, 봅니다. 신청서는 며칠 이내에 제출해 원래? 10일 이내. 그 다음 지검장은 고검장 며칠 이내에 보내야 돼? 7일. 만일에 검찰 항고를 거치지 않으면 지검장은 고검장이 보내지 않죠. 다이렉트로 고등법원에 보내보죠. 며칠 이내에 보내야 돼? 30일. 그럼 날짜가 왜 통을 좀 시키지 말이야. 고등법원의 심리와 결정입니다. 재정신청서를 이제 받은 법원은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피의자는 처음에 좋았지. 검사가 부처분하니까 아싸 했잖아. 근데 내 말 좋아할 거 없어. 내가 지금 다시 심리해. 너 공소제기 여부 이렇게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뭘 해줘야 된다?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 재정신청서를 송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제 이 결정을 합니다. 항고 심리에 따라서 심리기간이 며칠이다? 3개월입니다. 여기서는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여기서 말로만 할게요. 이게 2015년에는 20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심리기간이 얼마라고? 3개월이고 과거 2015년에는 전까지는 이 기간이 얼마였다고? 20일입니다. 20일이네. 이거 지크될 필요 있어 없어? 요 20일 3개월은 안 지켜도 되죠? 꼭 지켜야 되는 기간은 우리가 불변기간이라 변하지 않은 거 안 지켜야 되는 기간은 훈시기간이라 합니다. 안 지켜도 되죠? 맞죠? 안 지켜도 관계는 없어. 왜? 법원하고 관련된 기간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이야. 저희들이 그 봐. 경찰직과 경찰 승진 또 다른 데는 안 나와. 재정신청 문제 최근에 이런 문제가 있어. 양쪽 다 마찬가지야.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했다고. 재정신청 후 고등법원이 20일이 경과된 후에 심리를 하였다. 이 경우는 적법하다 있어. 맞는 말이지. 그런데 생각해봐. 여기서 20일이 나온 적이 없잖아. 학생들이 이제 움찔한 거야. 저기 뭐 심리가 3개월이었는데 왜 20일이 나왔지? 이 출제한 새끼가 이게 옛날 12년도 판례를 끄집어내 놓은 거야. 틀린 말은 아니, 그 판례가 있으니까. 하지만 얼마나 실력이 없는 줄 알겠지. 재정신청에 이렇게 얼마나 많은데, 저는 얘는 지금 3개월을 바깥인지는 모르는 거야, 지금 현재, 지금 요게. 바깥인 지가 거의 5, 6년이 넘었는데. 어디만 나온다고? 경찰직만 나와. 그래서 혹시, 최근 문제, 아니면 앞으로도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니까? 갑자기 20일이 튀어나오잖아. 그러면, 이 새끼 봐라. 이러면서 싹 웃으면서 뭐야? 맞다고 하면 돼. 네? 알겠지? 법원과 관련된 기간은 무슨 기간이다? 훈시. 안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데, 이때 뭐를 합니까? 심리할 때 다 합니다. 필요하면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참고인, 조사, 구속, 압수수색 다 할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가 없을 때는 뭐 한다? 신청을 뭐 한다? 기각합니다. 이유가 있으면 공소제기 결정을 하는데, 자, 이유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 말이죠. 신청에 이유가 없다. 요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항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법원이 처분에 괜찮아. 항고에 너 신청에 이유가 없어 이 말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옳았다는 거야. 그럼 불기소 처분 종류가 무혐의도 있었고 기소유도 있었다고. 기소유는 혐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봤더니 검사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 됐어. 무혐의. 혐의가 없다 이 말이야. 혐의가 없다. 예전에 전두환 정권이 무너지게 된 동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때 이미 전두환 정권은 87년에 흔들렸습니다. 그 유명한 부천 송고문 사건인데 이제 그 운동권 여학생에 지금 어디 있고 그분 어디 위원장인가 뭔가 하던데 권인숙이라고 아주 유명한 지금 아주 우리나라 여성 운동에 대부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운동권인데 문귀동이라는 사람 이름 바꿨을 겁니다 아마. 그 사람이 6월 6일 현충일이죠. 부천 그 숙식실에서 이 권인숙이란 그 당시 여학생을 성고문했어요. 알겠죠? 이 여학생 여자인데
이 사람이 많이 했는가 봐. 근데 이제 여자들이 수치스니까 그걸 뭐랄까? 깜쳐버린 거야. 근데 이 여자는 이제 그걸 말한 게 변호사한테. 성금 당했다. 직권남용, 폭행, 가혹행위죠? 하는 거 강간죄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폭행가 그랬어요. 검사가 뭐랬어? 당연히 전두환 정권이니까 뭐야? 혐의 없음, 무혐의 이렇게 했다고. 손목도 한 번 안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장이 일파만파 번져나가면 되겠지. 그렇죠? 이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뭐 몽둥 두들겨 팬 것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당시 사건상 용납이 돼. 그 사회 그 폭동에 가장 그 심리학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때린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의 그 뭡니까? 여자들 있죠. 여자들을 반대 남자들이 와서 성폭행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 사회는 뒤집어 버린다. 이 사회 심리학이 테러할 때요. 유언비어의 제1차적이 그겁니다. 죽였다는 갖고 흥분 안 해. 예를 들어서 야 누가 청주 와서 말이야 청주 사람 죽였다더라. 아니 끔찍도 안 해. 그래 나쁜 새끼네. 근데 청주 여자들이 엄청나게 성폭행 당때 말이 떠올잖아요. 청심은 다 일어나 버린다. 그만큼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게. 여기 고문에서 전두환한테 한두 명 죽었습니까? 문제는 성폭행이에요. 완전히 나라가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새벽 오후 6시만 되면요 대한민국 모든 택시 기사들이요 빵 그랬습니다. 무섭죠. 시험 들어갔어요. 고등법원도 무섭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손목은 잡았긴 잡았다는 거야. 다만 볼펜이죠. 볼펜으로 가슴을 한 2번 쿡쿡 눌렀다. 여러분 가슴 눌러도 죄는 죄잖아. 왜 남의 가슴을 눌러? 하지만 문기동이는 워낙 상을 많이 받았다. 경찰로서.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자면 뭐야? 기소유예. 사유가 된다는 거야. 혐의가 검사의 무혐의 처분은 잘못됐다는 거야. 혐의 있어. 근데 전후 사정이 뭐더라? 기소유예 할 만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역시 뭐다? 불기소지 않냐. 그렇다면 검사의 뭐지? 그것은 타당하다는 거야. 그래서 재정신청을 뭐 해버렸다?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알았죠? 내가 학교 다닐 때 나는 데모란 걸 원래 안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남 앞에 쓴 걸 싫어해요. 근데 강의한 것도 좀 남들 보면 희한하다 그럽니다. 나는 원래 남 앞에 이야기한 거 안 좋아해요. 데모한 것도 물론 안 좋아합니다. 근데 내가 데모를 해요. 그때 이 사건 났을 때 사람들이 전두환이 끝났다. 우리 친구들이 왜? 내가 데모를 하잖아. 그럼 이제 끝난 거지 왜? 내가 봐도 그래. 나만 한 게 아니야. 막 그 당시에는 시민들 있죠. 넥타이 부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끝났구나. 그래서 대법원에서 뭐야? 다시 해라고 심리해서 당신 문기동이가 징역 4년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텔레비 나왔는데요. 진짜 무섭대. 지금도 혹시 인터넷 있는 거 모르겠는데 역지원이 딱 쳐다보더라고. 그 사람 쳐다볼 거 아니야, 문기동 씨가. 아니 나는 직접 본 것도 아니고 텔레비를 통해서 봤잖아 이렇게. 또 난 남자잖아. 소름이 왔어. 근데 작년인가 언젠가 그 특집 한번 해주면서 상 나오더라. 그러니까 벌써 8년 한 40년 흘러갔죠? 움찔이더라고. 그 사람 진짜 무섭게 생겼더만. 눈이 막 꼭 이런데 확 쳐다보는데 그런데 생각하세요. 새벽에 여자가 젊은 더군다나 어리죠. 21살 먹었었겠지. 에? 진짜 남자도 헐벗겼을 것 같아요. 그 유명한 뭐다? 권인숙 부천 송고문 사건입니다. 전두환 정권이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학생들도 많이 죽었습니다만. 그래서 요게 시험에 나온다. 다시 봐봐. 검사 무혐의 불기소분이 뭐 하더라도 위법하더라도 무혐의가 아니야. 검사는 무혐의라고 했지만. 하지만 무슨 사유가 있다? 기소유예 불기소 처벌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는 아까 문기동이 기소유예가 뭐였습니까? 범죄 혐의가 인정되죠? 하지만 정상 참작이 인정되는 거죠? 있다면
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적법하고 재정 신청은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만다 기각 결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신청 이유가 있으면 이제 공소제기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의 이제 우리가 공개라는 말은 일반 사람에게 누구나 볼 수 있는 걸 뭐라 그래? 공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송 절차가 수사, 공소, 공판, 집행이 있는데 이 중에 공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다? 공판입니다. 그래서 공개자가 들어가려면 항상 뭐가 들어야 돼? 공판 절차가 돼야 됩니다. 아직 공판 아닙니다. 당연히 비공개합니다. 재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이제 즉시항고, 재항고라고 합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공소제기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못한다. 이거는 불복 못합니다. 막바로 공소제기 해야 됩니다. 의무적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재정 신청이 기각 결정된 사건입니다. 요 기각 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이제 공소를 또 제기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검사가 이제 마음이 좀 변해가지고 공소를 제기하려면 하는데 이때는 그냥은 못하고 하려면은 다른 중요한 증거가 뭐한다? 발견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소송법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이 총 3개 나온다 그랬어요. 전에 한번 했는데 하나는 피의자를 구속시켰다가 뭐 했을 때? 석방했을 때. 맞죠? 또 하나는 이따 배우는데 공소, 취소, 재기소 그리고 재정 신청 기각 결정된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 이제 한 번 더 있을 겁니다. 전에 했는데 중요하니까 다시 해놨습니다. 그러면 잡아봅시다. 가나 똑같은 말인데 한번 보자고요. 재정 신청이 기각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 공소 제기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다른 중요한 증거. 기각 결정이 안 된 사건은 필요 없죠. 그래서 보자고요. 고소인이 고소한 사건이 A 사건과 B 사건이 있었어. 2개가 있었습니다. A 사건에 대해서만 재정 신청을 하여서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B 사건에 대해서 공소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고소는 2개 했지만 B 사건은 재정 신청 기각된 사건이 아니죠. 이거 검사가 다시 공소 제기할 때 다른 중요한 증거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재정 신청 기각된 사건은 무슨 사건이야? A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2개를 고소했는데 검사가 2개 다 뭐 해버릴 수 있어? 불기처분했다고요. 그 중에서 고소인이 A 사건만 재정 신청을 해서 A 사건만 재정 신청 기각이 된 거야. 그렇다면 검사는 A 사건에 공소 제기할 때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돼야 되고 B 사건은 뭐야?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될 필요가 없잖아요. B 사건은 뭐가 아니니까 재정 신청이 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이고요. 그 다음입니다. 다른 중요한 증거라는 것은 새로운 어떤 증거가 발견돼야 된다. 이 말, 새로운 증거가. 그래서 만일에 이런 일이 한번 했다고 해봅시다. 자, 요 컵이 있었는데, 요 컵이 내 컵을 앞에 학생이 가져갔어. 나는 절도죄로 고소를 했다고. 근데 법원에 검사가 이거 너 거 아니잖아. 학생 거잖아. 해가지고 뭐야? 무혐의 처분을 때렸단 말이야. 내가 이제 재정 신청을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야 임마 이거 저 학생 거 맞아. 너 거 아니잖아. 그래서 뭐 했어? 기각 결정을 했어.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나는 이제 민사소송이 들어간 거야 이번에. 민사소송에서 소유권을 확인해달라. 근데 민사법원에서는 아까 뭐야? 우리가 무슨 주의? 자유심정주의.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민사법원에서 이건 내 거라는 거야.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나는 민사법원에서 내 거라고 그러니까 야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거다라고 해서 검사가 절도죄로 공소제기를 할 수 있냐는 거야. 못한다는 거야.
증거는 그대로야. 다른 법원의 판결이 있었을 뿐이야. 무슨 죄? 자유심제. 똑같은 사건을 놔두고 증거를 놔두고 어떻게 볼 것이냐는 뭐야? 법관의 죄에 따라 다른 것이지 그것이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이라 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 이론적으로는 맞아. 그런데 일반 사람 입장에서 뭐라 그래? 판사 새끼들, 미친 새끼들이지. 민사법원 판결은 누구 거야? 겁이 내 거야. 형사법원은 누구 거야? 이 사람 거야. 일반 사람은 이해가 안 되잖아, 이게. 우리는 좀 배웠으니까 이걸 뭐라 그래? 자유신증주의. 예? 우리는 좀 배웠다고. 예? 예. 그만큼 자유신증주의가 문제가 된 줄 알겠죠. 그만큼 이게. 그래서 거기에 니을에 재정신청 기각 후 진행된 민사재판에서 재정신청에게 유리한 민사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이건 다른 중요한 증거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똑같은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믿냐는 뭐다? 해석의 차이라는 겁니다. 법관들의. 그다음에 3번 여기 이제 꼭 잊어버리면 여러 가지 쓸모가 있을 거예요.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이 형사용법 몇 가지밖에 없다? 3개. 기억. 구속된 피의자를 검사가 석방한 후 재구속했을 때, 재정 신청에서 기각된 사건에서 공소 제기했을 때, 공소 취소 후 재기소할 때. 그 다음에 법원은 공소 제기 결정을 하면 그 정보는 신청인, 피의자,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검사장은 이때 이제 검사를 지정을 합니다. 검사는 꼭 공소 제기를 해야 돼.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 공소 제기 결정된 건 취소 못합니다. 검사는. 효과. 재정 신청이 있으면 재정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이 정지되고, 다시 할게요. 공소시효하면서. 공소 제기 결정이 있으면 공소시효에 관해서는, 자, 요 제기 결정 있고 이제 검사 공소 제기 여기서 했죠. 그러니까 재정 결정 공소 일정을 만일에 10월 1일 날 했고 검사가 공소 제기를 10월 11일 날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공소 제기는 11일 날 했지만 공소시효는 언제 정기되냐면 10월 1일 날 정기된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왜? 혹시 이 사이에 공소시효가 완성될까 모르잖아. 그래서 공소 제기 결정이 있으면 공소시효는 언제 정기되냐면 이 공소 제기 결정 있는 날. 그래서 공소 제기 결정 있는 날 공소시효는 이날 공소가 제기된 거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어렵게 해놨어. 그냥 공소 제기 결정이 있으면 그날 정기된다 이러면 될 거를 자식들이 말을 비비 꽈놨어. 공소 제기 결정이 있는 때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정신청 사건 심리 중에는 원칙적으로 관련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참 애매한 말입니다. 다만 법원의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나 전부, 그러니까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는 열람할 수 있어요. 제출된 거는 못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제 이 절차 있잖아요. 이걸 자꾸 폐지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 검사들이겠지. 누구겠어요? 응? 검사들이 주장한 이유는 뭐냐? 이 재정사건이 악용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악용되냐 해봅시다. 자, 우선 이를테면 삼성전자에서 LG전자한테 특허권 침해라고 이제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LG전자는 자신이 특허권 침해가 아니란 여러 가지 자료를 검사에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검사가 보고 이제 무혐의 처분을 때렸어. 그러자 삼성전자는 그 조사한테 뭘 했어? 재정 신청을 했어. 그러면 이제 고등법 심리가죠. 특허권 침해했나? 그럼 이제 당연히 그 여러 가지 특허에 관한 자료가 뭐야? 법원에 제출되잖아요. 그러면 법원에 제출된 각종 소송 자료는 변호사가 열람 등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의 변호사가 가서 이 제출된 서류를 뭐 할 수 있어? 등사, 복사하면 특허 자료가 뭐가 돼? 빠져나가잖아요. 이렇게 악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특허권 침해 악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폐지하자.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 그건 서류 못 보고 하면 되지 않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와 있는 뭐다? 심리 중에 사건 관련 서류나 증거물을 뭐 할 수가 없다? 열람 등사를 할 수 없다. 이 말, 뭘 막으려고? 바로 이 특허권 침해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 변호사는 그럴까 합니까? 아니 관련 서류를 열람 등사를 못하면 어떻게 재판을 하는 거야 도대체? 맞죠? 그러죠? 근데 제출된 서류는 열람 등사 못하지만 판사가 그 서류를 보고 증거조사한 서류 있죠? 이거는 직접 제출된 거는 아니죠? 이거는 열람 등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예전에 내가 왜 이 말을 해주냐면 여기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헷갈리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명박 정권 초기에 용산 참사 사건 혹시 안가 모르겠어요. 이제 용산 건물 철거할 때요. 그때 이제 이제 사는 사람들이 이제 막 화염병 들고 뭡니까 막 이렇게 막 이제 농성했잖아요. 그때 용역들이 들어갔죠. 깡패들이 가서 전역을 했단 말이에요. 옆에 경찰이 서 있었고. 그래서 이제 시민들은 경찰서장이 깡패들하고 서로 대화를 해가지고 깡패들 보고 들어가라 했다는 거예요. 큰일 나죠. 그러면 국가 공권력이 깡패들하고 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도 자유당 시절도 아니고 뭐야? 21세기에 서장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 어쨌든 경찰서장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했어요. 이제 검사가 조사를 해서 이제 당연히 뭘 했다? 혐의 없다고 처분했겠죠? 당연히 거쳤겠죠? 제출됐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 변호사가 그러니까 검사는 이제 서장의 전화 통화 내역을 다 갖고 있죠? 여기 제출됐죠? 이제 그거를 열람을 했다는 겁니다. 기자회견을 해버렸어요. 서장이 깜빡 나온다고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이제 검사가 바락 끌어오죠? 판사한테 비판할까 합니까? 뭐라고? 야, 262조 2를 위반했다는 거예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등사 못하죠? 왜 이거 조문을 위반했냐? 그러니까 판사는 뭐라 그래? 웃기는 자식 아니야. 관련 서류 아니거든. 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거거든. 자기가 판사가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그걸 자기가 작성한 거야. 이거는 뭐야? 관련 서류가 아니라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걸 나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한참 검사하고 판사하고 막 언론 싸웠습니다. 검사는 뭐야? 관련된 서류다는 것이고 누구지? 판사는 뭐라고 해요?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거라고. 참 애매해요. 어쨌든 시험에 나옵니다. 제출된 관련 서류는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없다? 열람 등사할 수 없다. 그러나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는 뭐 할 수 있다? 열람 등사할 수 있다. 다음입니다. 비용부담입니다. 이게 아까 특허소송에 많이 악용될 수도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법원이 만일에 신청 기각 결정 또는 취소가 있을 때는 결정으로 신청인에게 이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의로 한 놈도 있겠죠. 이걸 악의로 이용한다니까. 얘들은 비용 부담을 때려볼 수 있고요. 법원은 직권이나 피의자 신청에 따라서 이때 부담하거나 또 부담할 비용을 일부나 전부를 명할 수도 있고 이 부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 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은 1번 틀렸죠. 비용 부담을 한다가 아니라 진짜 억울한 피해자도 있잖아요. 이들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검사가 30일 전까지 공소시효 제기하지 않을 때는 검찰 항고를 거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일이 아니라 만료. 이거 경찰직 문제에서 나온다 했어요. 다음에 3번. 이걸 빼먹었구나. 이것도 지금 여기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요 공소제기가 돼서 지금 이제 사건의 심리가 되면 그걸 본사건 심리에서 뭐라 그래? 본안심리라고 합니다. 이걸 빼먹었네요. 문제가 있네. 요 본안심리에서는 이제 유죄인가 무죄인가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 여간제 고등법원 심리결정에서는 뭘 보냐면 재정신청의 이유가 있나 없나를 심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일에 공소제기 결정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사건에 대한 재정심리를 했는데 B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하여튼 그 월급 아까운 새끼들 부작이 많다니까? 우리나라에. 응? 월급 아까운 새끼들. 신청도 안 한 사건에서 뭘 해버린 거야? 공소제기 결정해버렸습니다. 검사는 무조건 그래도 그 사건 공소제기 해야 됩니다. 본안 사건은 무조건 심리를 해야 됩니다. 위법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소제기 결정 위법 여부는 어디서 결정해?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지 본사건 사는 거 아닙니다. 예? 못할 이유는 없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3번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거 빼먹었는데 재정신청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서 공소제기 결정을 했어요. 잘못된 결정이죠. 라고 하더라도 본안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에 대한 하자의 잘못을 다툴 수가 없고 본안 사건은 오로지 유죄인가 무죄인가만 다툴 수 있습니다. 재정사건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에요. 합의가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재정사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 264번의 후분 뒷단에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이랬는데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럼 이거는 기각결정된 사건이 아니죠. 포함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 없어?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 필요 없죠. 1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쉬운데 뭐가 어려워? 써져 있는 글자가 사람을 헷갈리게 하죠. 이거는 이해해요. 이건 계속 욕 얻어먹습니다. 판사 저것을 스스로도 욕을 비판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 이 특권층 놈들의 자리 지키기입니다. 여 밑에 있는 의사 새끼들도 마찬가지예요. 별것도 아닌 것 막 예전에 보니까 저것이 뭔 것짜지? 그래서 물어보니까 피 웃고만 있더라고요. 간호사들 뭐야? 센서 암이라는 뜻이야. 좋게 쓰면 데꼬로 갔다가 피도 막 블라이드 어떻게 써? 뭔 것이야 도대체? 다행히 요즘에는 뭐야? 컴퓨터로 치니까 따박도 나오지. 옛날 손수 일을 썼다니까. 지그들 말아먹으려고. 그리고 한글로 쓰면 되잖아. 왜 영어로 시부랑 되나 그러다가. 법도 똑같습니다. 쉬운 말 놔두고요. 계속 말을 여리꼬고 저리꼬 막 일반 사람이 뭐야? 못 알아먹잖아. 돈 달라면 줘야 되잖아. 의사가 쉽게 써놓으면 우리가 돈 달라면 주겠어? 변호사가 막 말을 이리꼬 저리꼬 해야만 우와 이건 무지하게 어려운갑다 달라면 주자. 그거에는 의미가 없어. 아무리 어떤 소리 붙여봤자. 안 그래요? 공돌이들 설계하면 약간 뭘 복잡하게 설명하잖아.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1번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 당연히 재정신청 기각결정된 사건만 뭐지? 다른 중요한 증거가 필요하지. 기각결정되지 않은 사건은 필요 없잖아요. 그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은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정신청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안사건 다툴 수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재정신청 기간이 경과된 후에 보충서 제출한 겁니다. 이건 안 됩니다. 효력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가 검사가 공소 제기하면 이제 공소가 제기되면 뭐가 됩니까? 피고인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고소고발인 재정신청인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 봐봐, 이렇게 말이 복잡하게 나왔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피고인과 고소고발은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야. 다르지, 당연히. 피고인이 좀 범죄자잖아, 범죄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러는데, 고소인과 고발인은 피고인과 다르다. 이러면 틀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거야. 아니 피고인은 누굽니까? 지금 범죄한 사람이고, 막말로 고소인 고발인은 뭐 피해자쯤 되지 않겠어요? 그 말을 자 뭐라고 까놨는가 봅시다. 재정신청 절차는 고소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의 그 당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서, 맞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공판 절차가 진행되는 형사재판 절차와 다르며, 당연하잖아. 두 번째, 고소고발인은 등 재정신청인은 피고인과 그 지위가 본질적으로 뭐다? 다르다. 아니 당연한 말 좀 쓰고 있잖아요. 그 다음입니다. 3번. 옳은 것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제한고나 그 제한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 제한고는 반드시 기간 내 도달해야 됩니다. 이거 날짜를 아까 빼먹었습니다. 이거 며칠이라고? 7일 꼭 알아놓으세요. 이게 금년 3월달에 바꿔진 겁니다. 원래 3일이었는데 너무 기간이 짧다 그래가지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7일로 바꿔졌습니다. 7일. 잊어버리 말고요. 그 다음에 2번, 재정신청 심리 중에는 관련서를 연락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전월회수 효력이 있지만 취소는 누구한테? 취소한 사람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신청 다르고, 그 다음에 4번 앞에는 필요 없고, 재정신청 사건이 아닌데도 공소제기 결정을 해버렸으니까, 후보 비방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이거는 재정신청 안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소제기 결정을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 사건에서는 그 잘못을 뭐 할 수가 없다? 다툴 수가 없다. 그러면 작년 4월에 나온 것 같은데요, 경찰 측에서 적절치 않은 겁니다. 고소인 고발인인데, 고소인은 모든 범죄, 고발인은 범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 대부분의 즉시항고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다? 도달주의 원칙이죠. 구속자 특칙이 뭐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재정신청에 의해서 공소제기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 검사는 이제 불복을 못하고요, 이거 공소제기할 의무가 있고 공소 취소 못하죠.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법원이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간과하고 공소제기 결정을 하였다면 본안 사건에서는 그 잘못을 말할 수가 없다? 다툴 수가 없지요. 5번,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뭐냐 했어요. 기억.
불기소 처분에 고소인의 고소권자의 재정 신청할 대상 범죄 제한이 없으며 기소유예도 여러분 뭡니까? 불기소죠. 재정 신청을 할 수 있고 고소인이든 고반이든 재정 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뭘 거쳐야 돼? 검찰 항고를 거쳐야 되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네요. 뭐 고소인은 거칠 필요가 없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재정 신청은 고등법원 재정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는데 한 번 취소한 사람은 다시 신청 못하고. 리을 공동신청권장 1인의 신청은 전원의 소유력이 있지만 취소는 누구한테만 했냐면 취소한 사람한테만 했죠. 그래서 리을은 틀렸고. 재정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죠. 이건 불복할 수 있는데 공소제기 결정은 뭐 할 수가 없다? 불복 못하죠. 그러니까 뭐 일체 틀렸네요. 6번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에 대한 설명 중 적절치 않은 것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불복하는 고소인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서면을 거쳐서 관할 고등검사장이 뭐 할 수 있어? 항고인. 그 다음 2번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통지를 받은 때는 그 소속 지방검찰청 소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검찰 항고 전치주의가 적용이 돼서 반드시 틀렸네요. 반드시가 아니라 뭐다? 원칙. 예외적으로 검찰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재정 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까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한 사람은 다시 신청할 수가 없고 그 내사 종결된 사건은 불기소 아니죠. 뭐 할 수가 없다? 신청 못합니다. 뭐 썩 자주 나오는 데는 아닌데요. 그 다음에 이제 공소를 좀 보겠는데요. 여러분이 공소는 그 공소 시효가 제일 뒤에 있는데 이거는 꼭 나옵니다. 나머지 공소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쭉 한번 봅시다. 중요한 데는 없어. 공소 시효 빼고는요.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내가 수사와 증거할 때는 막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그냥 중요할 수도 있고 할 거 한데 중요한 건 몇 군데 없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데는. 공소입니다. 수사가 끝나면 재판을 청구하는 걸 뭐라 그래? 소추라고 합니다. 국가가 하면 이거 뭐라 그래? 국가소추지. 개인이 하면 뭐라 그래? 사인소추지. 국가가 하는 거야. 그럼 뭐라 그래? 공적 기관인 데서 뭐라 그래? 공소라 그래. 공소. 공적 기관이 소추한다고 했어. 근데 오늘날은 다 공소입니다. 1987년인가? 하여튼 1980년대, 90년 이전까지는 영국은 사인소추주의였습니다. 영국은 그래서 검사가 그때 없었어요. 1990년까지. 검사 없습니다. 검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검사가 왜 있어야 되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 검사가 왜 있어야 됩니까? 원래 검사를 만든 데는요, 독일이었습니다. 영국은 검사가 없었어요. 왜? 어차피 수사 누가 하면 돼? 경찰이 합니다. 공소제기? 피해자가 하면 됩니다. 변호사 가지고. 그게 훨씬 더 뭐하다? 피해자한테 좋습니다. 왜 그래? 검사가 하면 이 새끼 말이야. 높은 놈 압력받고 바지로 쏘고 그러잖아. 어차피 법의 전문가는 피해자가 하면 되고 돈 없는 피해자를 위해서 뭡니까? 국선 변호가 뻘로 있습니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는 검사가 없었어요. 독일은 약간 좀 그때 민주주의는 발달 안 된 나라잖아. 독일이 옛날에. 지금도 약간 그렇습니다만은 검사가 대신해 주던 거예요. 그러다가 영국도 점점 이 새끼들이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영국도 90년도 검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검사라는 것이 막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검사라는 게. 예, 그래서 검사가 없는 나라도 영국이라는 나라는 후진국 아닙니다.
선진국입니다. 영국은. 검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미국에는요, 검사 거의 경찰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뭐, 검사 힘이 파워가 센 데가, 세계에서 가장 센 데가 어디냐면, 대한민국하고 일본입니다. 뭐 하려고? 독립군 때려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인원이 많은 데는 어디야? 경찰입니다. 경찰이에요. 그러면 경찰, 이 만인을 확 잡으려면 누가? 검사가 잡아줘야 되겠죠. 검사는 누가 해, 당시에? 다 일본 사람들이 합니다. 그럼 독립군 누가 때려잡고 다녀? 지금 서장이 범죄를 때려잡은 거 아니죠? 형사가 잡아 다니잖아. 순경이 누구야? 조선 사람이야. 조선 사람이 조선 사람 때려잡는 거야. 우리 누가 시키고, 시키기는 일본 놈이 시키고. 이게 바로 뭐야? 검사 동일체 원칙, 검사의 사법경찰관 수사 지휘,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해방이 되니까 누구한테 오는 거야? 군사독재한테 오는 거야. 어차피 똑같지. 독립군 때려잡으나 민주주의 투사자랑 똑같은 거 아니야. 좋잖아.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은 뭐야? 점점점 뭐야? 위에 있는 요 한 놈만 받치면 되잖아. 예. 요놈만 윗놈만 비유 맞추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검사의 그걸 너무 비대해지니까 줄이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나오잖아. 엄청난 반발을 하는 거야. 진즉줄이 써야 돼, 이거는. 검사는 실제 기소권만 있으면 되는 거야. 수사권이 왜 필요합니까, 검사 도대체? 난 그렇게 생각해. 검사는 공소적이 실력 없어도 돼. 아니, 공소적이야 변호사가 하면 되는 거지. 공판? 아니, 검사 가서 뭐 하는 거야? 하는 게 뭐가 있어? 변호사가 하면 되는 거지. 난 그 생각이 나는 뭐, 검사들은 기분 나쁘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니까. 하여튼, 공소는 다른 말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줄여서 뭐라고 한다? 기소. 우리나라 246조는 국가소추지. 공소는 누가 한다? 검사라는 사람이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송 청구는 그래서 원칙적으로 검사가 뭐하고 있냐면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소 독점주의라고 합니다. 공소 제기 여부나 그 취소는 원칙적으로 검사 재량입니다. 이렇게 공소 제기나 취소를 검사의 재량인을 맡긴 걸 뭐라 그래? 기소 편의주의 뭐라고? 기소 재량주의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아까 이 검사란 제도가 어디서 생겼다고? 독일. 그 독일 거를 일본이 가져와가 좀 더 강화시켜 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독일, 한국, 일본 중에서 가장 검사에 힘이 없는 데가 어디냐면 독일입니다. 그런 독일에서도 이 검사의 가장 기소권이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이 새끼 지 입맛에 맞으면 공소 제기하고 지 입맛에 안 맞으면 뭐 해버려? 기소유예해버리잖아. 범죄 혐의가 있어도. 그래서 독일에서는 기소유예가 없습니다. 기소법정주의입니다. 무조건 혐의가 있으면 검사 보고 뭐 해라? 기계적으로 공소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걸 무슨 주의? 기소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험에서는 장단점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책에는 기소 편지가 길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 하나만 하면 돼. 책 막 읽을 때 다른 거는 뭐 길게 나와 있어. 기소 편의주의의 장점, 단점 나와 있는데 딱 하나만 하면 된다니까. 기소 편의주의의 장점은 뭐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보자는 말이에요. 자, 17살짜리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되냐? 2학년짜리가 오늘 친구들하고 싸웠어요. 친구들하고 아주 공부도 잘한 놈입니다. 오늘 싸웠어. 점심시간에. 폭행 맞죠? 그러면 3일 합시다. 수능 한 달 남았냐? 내 조카가 지금 수능 얼마 나오는데 여자인데 배 아프다 했다가 머리 아프다 했다가 그래서 괜찮아. 수능 끝나면 다 나 그거. 지금만 미쳐보죠. 막 배 아프다 하니까 뭐 병원 배는 괜찮아. 또 그 사람 머리가 아파. 온 척시가 다 아파. 그래서 수능병 있어요. 자, 그런데 기소 편의주의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검사가 별것도 아닌 사건이니까 뭐 해버려?
학생 조심해 라고 우리가 나타면 기소 편의에서는 뭘 해? 기소 뭐를 한다? 유예를 해버립니다. 오늘 당장 해버려. 오늘 지금 현재 독일 같으면 기소 법정주의에서는 뭘 해?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합니다. 학생 갑자기 뭐가 돼버린 거야? 피고인 된 거야. 재판이야 수능 끝나고 후회하겠지만은 심리적으로 풀어야지. 아씨, 재판 받아야 되는데 저 끝나고. 그래서 기소 편의주의 장점은 뭐야? 사건이 굉장히 뭐에 끝난다? 신속하게 끝난다. 이게 장점이야. 단점 뭐냐? 검사가 이 새끼 보니까 여기 얼굴이 못생겼어. 공소제기 해볼 수도 있지. 검사 맙니까? 공소제기 할 수도 있잖아. 충분히 밝혀진 사건인데. 기분 좋아. 안 받을 수도, 기소유예 할 수도 있지. 우스갯말로 별거 아닌 사건 검사가 공소제기 하면은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나온 거야. 부부싸움하고. 우스갯말로 그래. 검사가 아침에 부부싸움 여부에 따라서 공소제기가 결정될 수도 있다. 이게 우스갯소리. 이 기소 편의주의 뭐야? 그 비판점은 그렇게 설명한다는 거야. 자신의 부부싸움에 의해서 공소제기. 물론 이제 완전히 그러진 않겠지만 그만큼 이게 검사의 뭐야? 독단성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야. 됐지? 장점 뭐다? 신속성. 단점 뭐야? 자의성. 됐지? 그러면 돼. 남의 길을 안 읽어도 돼. 되고. 그 다음, 3번은 간혹 가다가 이제 경찰직은 나와. 기억 잘 안 나는데, 경감부하고 승진서 장난치면서 이러면 이거야, 바로. 뭐냐면, 우리 성법 공부할 때, 직무유기죄 할 때도 배웠잖아? 직무유기는 부작위범으로서 자기범하고 뭐가 될 수 없다? 상상적 경합이 안 된다. 많이 배웠잖아. 그래서 찍을 때는 뭐야? 무조건 상상점 틀려 이랬잖아. 뭐 범인 도피죄와 직무유기죄,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직무유기죄는 상상적 경합이 안 된다 그랬었지. 소송법은 뭐를 물어보냐? 범인 도피죄와 직무유기죄가 상상적인 경합인 경우에 검사가 직무유기죄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게 이런 물어봅니다. 할 수 있지. 누구 맘이야? 검사 맘입니다. 내가 상상적 경합이 우리가 안 된다 그랬지 검사가 공소제기를 못 한다고는 안 했잖아요. 해도 잘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 때 깜빡 틀릴 수가 있어요. 이거 조심하고요. 특징, 현재 직결심판 청구는 경찰서장이 하는데 난 이거 직결심판이 지금 꼭 이런 불안불안 죽겠습니다. 이게 원래 경찰직 시험에 직결심판이 반드시 나오거든요. 지금 한 2년 동안 안 나옵니다. 왜냐? 출제를 안 한 이유는 내가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 소송법이 바꿔져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직결심판이 잘 안 맞아요. 이놈하고. 직결심판을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못 내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현 소송법하고 관련 없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불안. 이번에 나올 거 안 나. 다행이다. 왜? 옛날 같으면 직결심판 정확히 강의하거든요. 최근 2, 3년 동안 안 나오니까 대충 해놓고 겁먹고 있죠? 여러분들 대충 공부할 거예요, 이거. 휴 넘어가요. 하여튼, 왜 그 경찰직에 반드시 나오냐면 이게 청구를 누가 하냐면 경찰서장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검사가 안 합니다, 이거는. 서장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분, 요 재정신청에서 공소제기 결정이 있으면 검사는 반드시 공소제기해야 되는 뭐가 있어? 의무가 있고 취소 못하죠. 기소 편의주의가 뭐가 돼? 제한이 되죠. 그런 점이 특징. 왜 검사는 자꾸 이 두 개를 반박하겠죠. 이거 어떻게 공소제기는 검사가 했는데 경찰서장이 하냐 말이야. 이거에 대해 반박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은 기소 편의주의 위반이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그다음입니다. 공소를 위한 요건입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수사가 끝나고 공소를 하고 그러면 이제 공개된 법정에서 이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요 공개된 법정의 심리 전에 뭘 먼저 하냐면 소송 요건 심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래? 사건 심리랍니다. 소송 요건이 뭐냐? 과연 수사가 적법했는가? 검사의 공소가 적법했는가? 이걸 먼저 심리를 합니다. 사건 심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수사가 위법이다, 공소가 만일에 불법이다 했을 때는 심리 안 합니다. 그냥 검사 공소를 뭐 해버린다? 기각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적법했다 그러면 이제 사건 심리를 해가지고 죄가 있으면 유죄고 죄가 없으면 뭡니까? 무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줄여서 사건 심리를 줄여서 그냥 원래는 심리가 원칙이니까 심리 전에 뭘 먼저 한다? 소송 요건에 관한 걸 먼저 더 심사합니다. 적법성은. 수사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그래서 만일에 요게 위법이면 심리 안 합니다. 막바로 뭐 해버린다? 공소시켜버립니다. 이런데 그러면 이제 수사 조건 우리가 전에 배웠어요. 수사 조건에 처음에 수사할 때 수사 조건은 필요성과 뭐가 있었다? 상당성. 필요성은 범죄 혐의성과 그다음에 공소제기 가능성. 상당성은 신의칙과 뭐한다? 비례성. 이런 거 다 배웠다는 거예요. 자, 공소도 이제 뭐가 있어? 공소를 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적극적 조건과 뭐가 있어? 소극적 조건이 있습니다. 적극은 그거 있어야 된다는 거. 소극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자고요. 적극적 소송 조건은 어느 거든 직권조사입니다. 친고죄에서 고소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적극적이죠. 고소가 있었나 없었나, 고발이 있었나 없었나, 이런 것을 적극적 소송 조건이라고 그러고요. 법원은 이걸 직권조사합니다. 같은 날 같은 날을. 그런데 관할권 있나 없나도 있고 소극적 소송 조건입니다. 어느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공소시효가 완성이 안 됐나? 소극적입니다. 되면 안 됩니다. 반의사 불벌죄란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 원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처벌 의사표시에 뭐다? 존재, 부존재? 부존재. 없어야 됩니다. 소극적이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가면서 쭉 할 건데, 이 많은 소송 요건 심사를 할 때 법원에 직권으로 합니다. 피고인이 주장해야만 하는 게 딱 3개 있습니다. 다 직권으로 하는데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조사는 3개 있다. 그럼 3개 암기해야 되겠죠. 아직 하나도 안 배웠습니다. 오늘 좀 2개 배울 건데, 토지 관할이라 그래갖고 그건 다음에 하겠는데, 그 재판 관할이요, 어느 지역서 할 것인가를 토지 관할이라 그럽니다. 대전이냐 청주냐 서울이냐, 이게 토지 관할인데요. 이 사람이 청주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검사가 대전에다 공소 제기할 수도 있죠. 그럼 토지 관할 위반입니다. 이것은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할 때만 조사를. 왜냐하면 관할은 어차피 피고인이 이익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기 주소지 재판하니까. 그럼 이제 자기는 청주 사는 사람인데 늦었이 대전으로 재판 받으러 오란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화나잖아요. 이의를 제기해야 됩니다. 내가 왜 대전까지 가야 됩니까?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대전에 관할이 생겨버립니다. 토지 관할하고요. 공소장 부본 송달 이따 하겠습니다. 이거 하자. 이따 보도록 하고요. 소환장 송달 서자 3개입니다. 이 3개는 뭐야? 피고인 이의를 제기해야만 조사합니다. 나머지는 뭐 한다? 직권조사합니다. 직권조사고요. 그다음에 공소제기 효과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